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주간 미세먼지의 이해와 저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지수로 본 지구촌의 모습과 미세먼지의 이해, 그리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프로야구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경보 단계까지 높아져서 광주에서는 최초로 프로야구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프로야구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만삼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사만사온이라는 이런 용어에서 따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대개 이제 추운 날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원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기 오염물질의 확산이 활발하기 때문에 추운 날에는 미세먼지의 발생이 거의 없고, 또 따뜻한 날이 오면은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뜻인데, 되게 따뜻한 날은 바람이 잘 불지 않고 외부로부터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접 국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또 우리 자동차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체 발생분의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축적이 돼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거의 밤과 같은 어두운 그런 시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를 빗대서 우리가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농도 추이를 보면 되게 겨울철에 이렇게 높거든요. 2019년 1월 14일에 129 마이크로미터까지 올라가는 최악의 상태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우리들이 외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어디 운동을 하러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예보는 요즘 기상 예보의 기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출하려면 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이버라든지 또는 에어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웹을 이용해서 현재 미세먼지가 어쩐지 아니면 내가 오후까지 머무를 것이면 오후에 미세먼지는 어쩐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세먼지 예보가 이제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끔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시정이 굉장히 나쁘게 보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이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 요소가 바로 미세먼지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우선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뿌옇게 보여서 일단은 시정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정의 악화죠.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뭐 시설이 안 보이는데 보이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서 국민의 행동도 또 달라지는데요. 이 국민카드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주요 업종별로 카드 이용 증감률을 보면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공기청정기 때문에 가전제품, 그다음에 신발,
병의원들이 이 카드 사용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반면에 외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화장품점이나 관광호텔, 놀이공원 이런 데는 매출이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증감률을 생활 패턴별로 따져보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리조트나 놀이공원, 뭐 영화관까지도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매출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옷을 훨씬 세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세탁소라든지 또 화원, 그 다음에 신차 구매, 뭐 이런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이제 따져보면, 2010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그런 그 인원이 359명이었는데, 이 50년 후에 2060년도에는 약 1,1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예측도 있고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이런 그 건강상의 문제 또는 삶의 질, 외출이 안 된다든지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최소 2조 원에서 17조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는 예측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세먼지가 단순히 우리가 뭐 그 흐리게 보인다, 그래서 활동을 못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선 미세먼지를 당장 빨리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우선은 이제 깨끗한 공기 안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공기청정기의 그 매출이 5천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조 4천억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거의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됐고요.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나 경로당까지도 이런 공기청정기들이 전부 다 보급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늘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미세먼지 신호등도 등장을 했고요. 또 이와 같이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이제 작년 말부터 국가에서 인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측정한 정밀한 단위의 그 측정 단위는 아니지만, 국가 측정 단위는 거의 뭐 광주로 말하면 남구에 2군데 정도, 뭐 북구에 2~3개 정도의 측정소가 있어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농도를 측정해 주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라든지 또 내가 다니는 곳 또는 내가 사는 실내에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세먼지 예보라든지 현재의 농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라는 웹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내일의 예보라든지 현재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에어코리아를 방문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가 뭔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국민이 이 건강하게 미세먼지를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미세먼지 4단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개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세먼지가 이제 겨울철, 그 다음에 초봄에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3원, 4, 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그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이 많아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많은 국민들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들이 이때는 좀 더 다른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미세먼지의 성수기다. 성수기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이때 특히 더 주의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렇게 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137, 광주도 92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절관리제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그동안에 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사업장,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더 감시를 한다든지 또는 그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 그 경유차 5등급 차량 그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의 그 출퇴근 시뿐만 아니라 그 차량 이부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 민간 계층에는 무료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위기 단계, 경보 단계는 4단계인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프로야구 중단됐을 때는 경계 단계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보면 이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 부분 차량 이부제지만 경계까지 가면 민간 부분도 가능하면은 차량 이부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가용은 이부제를 하고 이 이유는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의 발생원의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에 있어요.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애국에서 유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자체 발생분을 보면 그만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그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이제 먼지, 도로 청소를, 물 청소를 이렇게 자주 함으로써 그 자체 발생분을 좀 줄이자는 이런 노력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는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 또는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럼 경로당 이런 데를 출입하는 분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들이에요. 민감 계층들이 건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대개 이제 시기별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대개 아까 12월부터 3월을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상시 저감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 공장들은 농도나 또는 전체적으로 총량 그 농도를 정해줘서 그 농도 범위 내에서 그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이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절 관리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겨울철이나 봄철에 고농도가 발생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촘촘하게 사업장 가동도 단축하고 그 5등급 차량, 경유 차량 같은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화력도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다른 그 석탄이 아닌 화력 발전소도 상한 제약이라고 있는데 발전소를 80%까지만 가동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주의보라든지 경보 단계가 내렸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비상저감 조치예요.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제 3단계까지 심각한 단계가 되면 공공사업장을 휴업한다든지 광급공사를 전면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한 조치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우리 사람들의 활동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질소의 그 농도 변화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3월달 미세먼지가 한참 많을 때 3월달하고 금년도 3월달에 그 지도를 유성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태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경우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파리인데 이와 같이 인간의 활동이 미세먼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쪽에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중국 쪽에 그 1월 달에 유성 사진하고 나사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2월 달의 사진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이렇게 발생했을 금년도 2월 이후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활동이 얼마만큼 이 대기 문제, 특히 미세먼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미세먼지가 프로야구 중단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동차 이부제라든지 또는 우리 카드 사용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람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하면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보시다시피 하늘의 맑기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그 국민들의 생각을 읽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계절 관리제가 되면 특히 이제 차량 이부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이에요.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22년도 정도 되면 다 이제 폐지를 하고요. 다른 발전소, 특히 이제 그 친환경 발전인 신재생 에너지나 그다음 발전소는 LPG 가스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점차적으로 우리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가능하면 그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특히 이제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우리가 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